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회계 1급 회사 A로 해주시면 되고요. 김은찬 사원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겠고요. 오른쪽에는 문제 편집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표 출력 기본 양식 번호로 옳은 것을 찾는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가시면 회계 구분에서 우리는 전표 출력 기본 양식 보실 수가 있습니다. 9번 양식을 하고 있어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기말 재무제표 자료를 2019년도 회계 초기 2월에 모두 입력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 회계 초기 자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요. 초기 2월 관리 쪽에 회계 초기 2월 등록 여기에서 지금 본점인 거죠. 해양국 생산 당사인 거고요. 여기서 조회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상품은 프로젝트별로 잔액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프로젝트별로 하고 있는 거 맞네요. 정답은 일단 1번이 옳은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 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여기 금액 틀렸죠. 그리고 매상매출금 잔액 부분으로 해서 중원은 금액이 요거인데 틀렸고, 보통 예금 4번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만 있어요. 하나은행 없습니다. 틀렸네요. 맞는 설명은 1번밖에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ERP에서 사용자별로 회계관리 모듈의 메뉴 권한을 통제해서 시스템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옳지 않은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 가서 보겠고요. 네, 회계관리 모듈입니다. 1번 김민준 사원은 계정 과목 등록 메뉴에 대해 조회 권한이 없다. 네, 회계관리에 대한 메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김은찬 사원은요. 본인이 속한 회계 단위의 전표만 조회 가능하다인데 지금 조회 권한이 회사입니다. 회사 전체 거 볼 수 있어요. 권한이 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2번. 요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3번 김민준 사원은 회계관리 모듈의 메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까 보았듯이 전혀 회계관리 메뉴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병진 사원. 네, 전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표 승인 해제에 대한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 김은찬 사원에게 승인 해제 요청해야 한다는 게 이제 맞는 설명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전표 승인 해제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맞는 설명. 네, 그리고 4번입니다. 춘천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제동으로부터 받으러움을 수취하고 부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할인을 해서 팔았네요. 네, 이랬을 경우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될 금액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받으러움 금액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에 자금관리 쪽에 자금 받으러움 명세서 가시면 되겠고 2019년도 단기에 받으러움 수치했기 때문에요. 지금 회계 단위로는 지금 춘천지사인 거고 조회는 올해로 해서 확인 그래서 제동에서 받은 어음을 찾도록 할게요. 지금 금액은 1320만 원이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금 만기가 12월 31일인데 지금 8월 1일 날 할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8, 9, 10, 11, 12 총 5개월을 먼저 할인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기로 해보면 네, 1320만 원인 거고요. 곱하기 이제 10%가 이자율이기 때문에 0.1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거는 1년치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준 후에 곱하기 5개월만큼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꼭 가지고 가세요. 알으셨죠? 네, 5번 문제입니다.
한국생산 본점은요, 지출 시 수치한 증빙을 ERP 통해 관리하고 있다. 자, 2019년 1분기에 손익계산서상의 복리후생비 지출 금액 중에 적격 증빙을 수치한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는 수치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 부분을 보는 부분이고요. 전표 장부관리 쪽에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관리용, 여기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본점이고요. 본점. 기표기간은 단기 한 해 동안이니까 1분기니까 네, 1사분기 1분기. 네, 요걸로 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의 복리후생비 쪽이니까 요쪽, 여기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이게 귀찮다 하시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누르시면 네, 내용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또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보셔도 되고 한 번에 보셔도 되겠고요. 여튼 지금 복리후생비 금액에 대해서 보라는 부분. 네, 지금 665만 원 여기 금액 중에서 적격 증빙 수치 금액인 부분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비 적격 증빙. 네, 여기 증빙계. 여기 적격 증빙이 되어 있는 것의 증빙계가 583만 원인 거죠. 정답은 네, 4번. 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입니다. 춘천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사용부서별로 사무용품비를 판관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단기 한 해 동안 사무용품비 사용금액 증가액이 가장 큰 부서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전년 대비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 내역 현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년 대비 탭으로 가주시고, 춘천지사이기 때문에 춘천지사. 네, 그리고 관리 항목은 지금 사용부서별로 보고 싶기 때문에 사용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내역은요, 관리 내역은 이제 사용부서별이기 때문에 회계팀부터 자재부 전부 다 잡아주시고, 기표기간은 지금 전년 대비로 해서 보는 거니까 올해 전체로 해서 하시면 올해 기표기간 대비 전년 대비 거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개정 과목은요, 사무용품비라고 합니다. 용품비 중에서도 800번대 해서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증감액이 가장 큰 부서. 지금 증감률, 회계팀 제일 많죠. 367이니까. 그래서 회계팀이 증감액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7번 문제예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 입력을 한 다음에 단기 일반 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 네, 요거는 고정자산 관리 쪽에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점인 부분이고 기계장치네요. 지금 1006번 1006번 자산코드, 그리고 하드 코팅기, 취득은 2019년도 1월 1일이고요. 취득 원가가 8970000, 그리고 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없고요. 정액법입니다. 내용도 10년. 네, 요렇게 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네, 다른 것은 다른 정보가 없네요. 그래서 경비부서 이런 것들은 일단 두고 네, 엔터해서 내용 넣고 네,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9월 1일 날 양도 처분했대요. 또 그래서 9월 1일 날 양도 처분한 것까지 또 이거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추가 등록 사항에서 자, 자산 변동 처리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일자는 2019년도 9월 1일자로 전량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양도예요. 적용은 안 써주셔도 되는데 뭐 전량 양도. 네, 금액은 전체 취득 금액 다 적어주시면 189700000 전체 양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단기 감가상각비는 하단에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예요. 자, 부산지사고요.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8월 자금 계획을 아래 보기와 같이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에 대한 전표랑 8월에 대한 고정 자금을 반영을 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요거는 자금 쪽이라 자금 관리인 거고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늦어졌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 부산지사입니다. 부산지사. 회계단인 부산지사로 바꿔주시고요. 계획은 2019년도 8월이니까 2019년도 8월로 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고정자금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여기에서 설명을 옳은 걸 한번 찾아보면 자 8월 자금 예정 잔액 부분 410만 원이다 라는 부분 네, 일단 해봐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금 반영으로 해서 적용은 7월에 대한 전표 조회 기간은 2019년도 7월에 대한 것부터 해서 여기 적용을 할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일단은 자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자금 예정 잔액은 410만 원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틀렸네요. 지출 예정계가 410인 거지 예정 잔액이 410은 아니라서 얘 틀렸고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자 하진테크로부터 8월 26일 입금될 예정이다. 예, 하진테크로부터 들어올 거가 없죠. 네, 상품 매출한 게 있는데 8월 1일자인 거고요. 금액도 틀렸고 날짜도 다 틀렸습니다. 지금 아이텔레콤한테 들어올 건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틀렸습니다. 예, 2번도 틀렸고요. 빨간색이 입금되는 거고 파란색이 출금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3번은 자 정수기 렌탈 부분 25만 원이 매월 지출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고정자금 탭에서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기 렌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5만 원씩 예, 맞네요. 3번 맞는 얘기. 3번 맞는 얘기. 네. 그리고 4번 틀린 거 확인해 보면 아이텔레콤 거래처로부터 2019년도 12월까지만 매월 130만 원의 수익 임대료가 매월 입금될 예정이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고정자금이니까 수입 임대료가 있어요. 아이텔레콤으로부터. 그런데 2020년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날짜가 틀렸네요. 2019년도 12월까지가 아니라 2020년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만 맞는 설명이고 다른 것들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 관리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채권 연령에 대한 부분이고 채권 연령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전표 장부관리. 본점이고요. 채권 잔액일이 2019년도 6월 말이고 전 개월수는 6개월 전까지로 해서 조회를 할 거고요. 지금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네, 여기로 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내용이 나오고, 자, 총 미회수 외상 매출금은 127,006,000원. 네, 채권 총 미회수 외상 매출금. 지금 6월 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127,006,000이고 채권 잔액은 5693110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틀렸네요. 네, 1번 틀렸고 1번이 바로 나오면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2, 3, 4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5월 한 달 동안 미회수 외상 매출금은 7150,000. 5월 한 달 동안 네, 금액 맞죠. 여기 7150,000 맞고요. 3번 논스톱 거래처는 1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미회수 됐다. 예, 1월에 발생한 게 아직도 회수가 안 됐어요. 잔액으로 그래도 남아있죠. 3번도 맞는 얘기. 하진테크 거래처 1월부터 6월 동안 5월을 제외하고 매월 미회수 외상 매출금이 존재합니다. 1, 2, 3, 4, 6 다 존재했네요. 5월 빼고 맞는 설명. 그래서 9번은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국 생산본점에서 다음 보기의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한 다음에 6월 30일까지 단기 매매 증권 잔액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자, 6월 24일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한국화학에 주식 400주를 일주당 액면 8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일주당 8만원이니까 일단 뭐 암산이 되긴 하지만 400주 곱하기 8만원 하면 3,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취득한 건 3,200만원인 거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에 단기 매매 증권 포함을 안 시키죠. 그냥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네, 전표 입력. 되게 느리네요. 네, 본점인 거고요. 2019년도 6월 24일이니까 6월 24일. 네, 품위 내역은 뭐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차변 대변으로 해서 네,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디 걸 샀죠? 네, 한국화. 금액은 3,200만원. 증빙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판관비 계정을 쓰라고 했네요. 다른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니까 차변이고요. 지급 수수료 800번대로 쓰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15,000원 뭐 그냥 적용면 넘어갈게요. 귀찮으니까. 네, 4번 뭐 이거 적용 같은 거 하나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답은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풀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변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 그리고 네, 뭐 코드는 필요 없지만 그냥 뭐 두겠습니다. 32025000 이렇게 해서 322 15만원이 아니라 15,000원. 그래 보냈네요. 네, 대차 맞췄고요. 엔터 하면은 일단 전표 이렇게 전표 승인되는 상태까지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보도록 할게요. 조회해 볼게요. 6월 30일까지의 단기 매매 증권. 네, 요거는 뭐 아무튼 뭐 총 계정 원장 합장 더 상관없는데요. 뭐 계정별 원장으로 가보도록 하면 자, 2019년도 6월 31일까지의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여기보다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로 갈까요? 뭐 상관없는데 2019년 6월 30날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내용이 나옵니다. 정답은 여기
408-000-000 이렇게 볼게요.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상반기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입니다. 네, 그럼 집행률 쪽이니까 예산 쪽이겠죠. 예산 관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으로 해서 예산 실적 현황 쪽으로 가서 좀 볼게요. 2019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조회 기간은 상반기로. 그리고 회계팀. 뭐 승인 집행. 이렇게 하면 지금 집행률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집행률이 차량 유지비가 120%예요. 오버했어요, 오버. 정답은 4번.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서 차량별로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전표에 입력된 관련 계정 금액을요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한 계정 과목별 관리 항목 설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네, 차량별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요거는 네, 여기 계정 과목 등록죠.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하시면 여기에서 관리 항목을 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판관비 부분이니까 손익 계정이 800번대 계정입니다. 지금 복리후생비로 가보면 여기 관리 항목명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두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리 항목명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업무용 승용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세양가공과죠. 2번 문제인데 네, 세양가공과 여기죠. 없어요. 업무용 승용차 없죠.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좀 찝찝하니까 다른 것도 볼까요? 자, 지급임차료 있죠. 네, 수선비 있고요. 차량 유지비 있고요. 네, 1번이 틀렸네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부산지사인 거고 6월 말 기준으로 거래처 신용도 평가 결과 신용 상태가 점차 하락해서요. 채권과 채무의 상계 처리를 수행하고 채권 채무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채권과 채무 잔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 잔액조에서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채권 금액하고 채무 금액의 잔액을 알 수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사인 부분이고요. 기준 일자는 2019년도 6월 말일자로 보겠고 거래처는 아이텔레콤이니까 아이텔레콤만 거래처 분류 거래처는 아이텔레콤만 잡아서 할게요. 여러 군데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네,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 채무 합 있고 채권계 채무계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옳은 설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채권은 600이고 채무가 800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채무에서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채권 채무를 상기 처리하면 되겠죠. 채무 있는 거에서 200만 원 차감한 다음에 그래서 요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3번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몇 년치를 봤을 때도 처음 나온 문제 유형이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0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 지금 채무에서 채권계만큼 금액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푸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예요. 한국생산본점은 결산 시 외화 예금 통장의 외화 금액을 평가해서요 재무제표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12월 결산 시의 기준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120원이네요.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요거는 일단은 외화 명세서 쪽으로 가서
외화예금 통장에 지금 달러당 기준 금액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월이니까 1월부터 올해 거 다 해서 거래처 뭐 상관없고요. 요거는 외화예금이니까 외화예금. 계정가 여기를 외화예금. 거래처는 상관없고. 네, 그럼 신한은행에서 지금 외화예금에 대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말 잔액, 기말 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생 외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보면 지금 환율이 115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20원으로 떨어졌네요. 30원씩. 그렇기 때문에 30원씩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자, 요거를 또 더블 클릭해보면 1150원씩 지금 25,000달러 금액으로 이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25,000달러고요. 지금 30원씩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75만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인 거고요. 금액은 75만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표 쪽은 이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하셔서 전표 입력 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외화 금액 확인하셔서 떨어진 환율만큼 곱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15번 문제입니다. 춘천지사. 자, 2019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설명으로 옳은 거 요거인 부분이고, 자, 보기 춘천지사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을 했고 1000cc가 넘었으니까 얘는 매입 불공제 대응이 되겠죠. 세금계서서를 수취했고요. 전액 이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공통 매입 안분 및 재계산을 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래 전표 입력을 해봐야지 구하기가 조금 편하겠네요. 전표 입력창으로 가서 5월 20날짜로 해서 일단 전표 입력을 하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들만 안 적으셔도 돼요. 귀찮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입이기 때문에 지금 5번 구분으로 하시면 매입 정보 팝업창 뜹니다. 자, 현대자동차 전표 유형은 뭐 기본 10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입 전표 해주시면 되겠고, 세무 구분. 자,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입 불공제. 그러면 사유를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대한 걸로 해서 매입 불공제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유를. 네, 그리고 금액은요. 지금 3,300만원 VAT 포함해서 이렇게 VAT 포함이니까 공급가액은 3,000만원. 그러면 세액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액 이체 처리했대요. 그래서 이 재예금 쪽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한은행. 네, 뭐 이렇게 해서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요. 뭐 고정자산 과표 이런 거 뭐 얘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엔터에서 끝까지 나오시면 이제 승인 되면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승인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쪽에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쪽으로 가보시면 되겠고, 자, 1기 부가세 확정은 4, 5,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지사이기 때문에 춘천지사, 제가 전표 입력할 때 춘천지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춘천지사로 바꾼 다음에 엔터에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춘천지사를 안 바꾸셨으면 여기 가셔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네, 매입세 불공제 내역 다시 가볼게요. 자, 춘천지사 문제가
생각보다 좀 뭐 지사가 이렇게 4개가 나온 걸 이렇게 골고루 하게 해놔가지고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나온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시고 이제 불러오기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체크 안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죠. 옳은 거기 때문에 보면 자,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 220 아니죠. 520이죠. 틀렸고 2번이 맞네요. 매입세액은 총 520이다 라는 부분. 세형계산서 매수는 지금 5장이라 틀렸고요.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5만원 네, 볼까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이런 거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많이 어려웠어요. 차근차근 하시되 이제 속도를 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자, 춘천지사고요.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동안에 신용카드 발행 집계 수취 명세서 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가세 관리 쪽에 여기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수취 명세서. 발행한 거는 이제 매출한 거고 수취한 거 발행한 거는 수취면서 발행한 거는 매출한 부분이고요. 수취한 거는 매입한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도록 하면 자, 매출한 쪽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래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2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7, 8, 9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사고요. 춘천지사 기간 7, 8, 9, 3, 4분기 일단 조회를 해볼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발행 집계표도 조회 기간 네. 춘천지사고 기간은 3, 4분기 조회 지금 과세 매출은 없어요. 그래서 매출거래 없는 거 맞아요. 1번 맞고요. 2번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역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매입한 거는 수취명세서 쪽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수취명세 떡하니 있네요. 네, 2번 틀렸습니다. 네, 2번 틀렸어요. 내역도 칸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2번 틀렸고 다른 것도 확인해보죠.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용은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네, 맞네요. 사업용 신용카드 동그라미 맞는 얘기. 4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 중 고정계산 매입 관련된 거는 20만원 맞는 얘기. 3, 4번 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문제. 자, 춘천지사 2019년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자,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가고요. 춘천지사 그리고 기간은 1기 예정이기 때문에 1, 2, 3 1월부터 3월까지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세무 유형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런 거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죠. 영세율이 기타인 거는 직수출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영세율 여기 매출 명세서 이쪽에 보니까 지금 세운계에서 발급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부속명세서는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가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 1기 부가세 예정 매출 좀 애매한데요. 매출 명세서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관련 서식으로 보겠습니다. 확실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여부 오케이 1번 맞고 명세율 매출 명세서 있네요.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매출처별 있고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없죠. 네, 4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파악이 되긴 하지만 조금 영세율 쪽이 지금 두 개가 애매하게 나와서 정확한 관련 서식 쪽으로 해서 작성 여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춘천지사인 거고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된 부가세 계정의 납부환급 분계
지금 춘천지사 1기 예정신고 금액 있고요. 지금 매출세 그리고 매입세 이렇게 있고 차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690만 원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1,000만 원인 1,000만 원. 가장 오른 것은 이고 690만 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네,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690이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납부 분계만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19번 문제, 춘천지사인 부분이고요. 법인사업자 음식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관련 서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네, 요거는 자 면세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 쪽으로 해서 매입 전표를 찍을 거고요. 면세 매입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8월 23일입니다. 품위내역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5번으로 해서 거래처는 청우유통, 그리고 전표 유형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 2000번인가요? 춘천지사. 그리고 세무 부분이 여기서 중요하죠. 면세 매입. 네, 면세 매입. 지금 농산물을 했고 면세 매입. 그럼 사유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 매입 부분이니까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음식업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자, 이거는 보통 106분의 6 이런 것도 주어지는데 음식업이면서 법인사업자면서 음식업이기 때문에 106분의 6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푸셨어야 되는 문제였네요. 좀 까다로웠습니다. 여튼 106분의 6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자, 농산물입니다. 수량은 딱히 없고요. 딱히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매출 세움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 그 1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100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 지급 100만 원 해주시면 되고, 네, 적용 이렇게 해주시고, 춘천지사 잘 했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춘천지사 의제 매입, 면세 매입. 네, 엔터 찍어서 엔터 쳐서 승인 상태까지 확인한 다음에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 여기에서 지금 사업장 2000번 사업장인 부분이고 2기 예정이기 때문에 7, 8, 9월이죠. 7, 8, 9에서 3, 4분기 확인. 그런 다음에 조회 눌러보면 불러오기. 예. 그러면 해당되는 의제 매입세액 내역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청우유통에 대한 부분이 청우유통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의제 매입세액 청우유통 789 네, 보겠습니다. 올바른 설명인 거죠. 올바른 설명. 자, 보니까 의제 매입사 관련 총 매입 금액은 700인데요. 지금 900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서 틀렸고요. 2번 총 113-207원의 의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의제 매입세 총계가 50943이기 때문에 2, 3번 다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50943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춘천지사인 거고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출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 네,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 보도록 하겠고. 춘천지사인 부분이고요. 2기 확정이기 때문에 4, 4분기네요. 확인. 불러오기 해주시면 지금 예정 신고 누락분 그 중에서도 매출에 대한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요걸 찾으라는 부분이네요. 금액이니까 2,500만 원 요게 1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1월 말 결산 시에 원가 보고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네, 감가상각비는 이제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네, 고성자산 관리 쪽에 감가상각비 현황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점이고 경비 구분은 5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이니까 1월달만 1월 한 달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조회하시면 되고요. 단기 감가상각비 부분 네, 여기 1433196인 거죠. 정답 2번입니다. 22번 문제. 본점에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제조활동에 사용된 차량 유지비 계정에 대해 가장 많은 금액 사용한 분기별로 봐야 아니죠. 원가 보고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 금액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네요. 감가상각비 저 헷갈리죠? 이제 풀었고요. 22번입니다. 제조활동에 사용된 차량 유지비 계정에 대해 가장 많은 사용을 한 분기죠. 분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기별로 봐야 되니까 기간별 중에서도 원가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제조활동에 대한 거니까 기간별 원가 보고서 봐야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기간별 원가 보고서 네, 본점이고요. 2019년 한 해 동안으로 해서 분기별로 볼 거예요. 조회 네, 확인해 주시고요. 차량 유지비 부분이니까 차량 유지비 쪽을 찾아보면 네, 지금 1, 4분기가 가장 많이 금액을 썼네요. 1번이 정답. 네, 23번입니다. 9월 25일 제품 드럼 세탁기 시가 원가 이런 거 있고요. 기부했대요. 기부. 이거 관련해서 전표 입력을 한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가지고 파는 제품을 이제 뭐 기부하거나 다른 걸로 이제 뭐 하게 되면 타계정 개체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 9월 25일이고요.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를 할 부분인 거고요. 대체를 할 때는 원가로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가 200만 원으로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 차변에 있던 제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고요. 기부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부금을 차변으로 해주시면 돼요. 기부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서울 자선 뭐 없으니까 그냥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어주셔도 되고 그냥 거래처명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여기 금액이 중요하니까 200만 원. 네, 그리고 엔터. 그리고 4번 제품을 보낼 거기 제품을 대변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0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면 타계정 구분 여기 보이시죠? 깜빡이는 보이시죠? 여기에서 구분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타계정 대체 출고기 때문에 대체 출고 쪽으로 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엔터 해주시면 전표 입력이 되었습니다. 승인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2월 말일 기준으로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계정 대체 금액 부분, 자, 뭐 손익계산서 쪽으로 볼까요? 뭐 상관없죠. 재무상태표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요. 손익계산서 보도록 하죠. 본점인 거고 12월 31일 기준 조회.
그러면 지금 타계정으로 대책, 제품에 대한 걸로 타계정으로 대책, 요거네요. 정답 500만 원. 3번 요게 정답이겠습니다. 24번 문제, 부산지사는 1월 말 재고평가 수행 결과 3,400만 원의 원재료가 창고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원가 대체 분기를 수행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자, 이거는 뭐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해서 원가 대체 분기 1월 말. 근데 이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원재료에서 찾아볼게요. 원재료 그냥 원가 보고서에서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괜히 전표 이런 거 시간 걸리니까 원가니까 원가 보고서 갈게요. 원가 보고서 가고요. 부산지사네. 부산지사로 하고 2019년 1월이니까 1월 말일자로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사로 해서 원재료가 지금 단기가 800, 그리고 지금 3,400만 원의 원재료가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 3,4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라라는 부분. 그러면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부분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원재료 남아 있으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3,400만 원 기말에 남아 있고 단기에 8천만 원 있었는데 3,400만 원만큼의 원재료가 남아 있으니 그 외의 거는 썼다는 얘기죠. 2,600만 원. 2,600만 원인 거고 원재료 쓴 거는 2,600만 원이 아닌데 잠깐만요. 네, 8천만 원에서 3,400만 원 이거죠. 어쩐지 마이너스 왜 나왔네. 네. 그리고 4,600만 원을 쓴 거고요. 원재료 비로 쓴 거고요. 여기에다가 노무비 1,500 그리고 제조 경비 450. 요게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66 제조 경비 450만 원. 45만 원 했나요? 아하. 저는 너무 이렇게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계산기를 막 플러스 찬찬히 하겠습니다. 1,500만 원 플러스 그리고 제조 경비 450만 원. 그러면 6550000 이거죠? 맞았나요? 네, 이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굳이 없이 그냥 하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렇고요.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뭐 부산으로 바꾸신 다음에 1월로 하셔가지고 여기 원재료비 여기죠. 기말 원재료 재고에 여기서 3,400만 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원재료비 하시면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요거 500 요거 나오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거죠. 6550000 요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인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좀 귀찮다 하시면 그냥 원가 보고서에서 바로바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5번 문제. 대전지사의 2019년도 한 해 동안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300만 원이라면 기초 원가는 얼마인가? 네. 요거 결산 자료 입력창 열어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보겠습니다. 부산지사, 대전지사 한 해 동안이니까 2019년도 올해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1300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인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1700 농업비 요거죠. 요거 1700에 900 하니까 260 요거네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원가 보고서에서 파악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쪽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문제가 많이 까다로웠던 회차였습니다.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풀리셨어도 너무 속상해 마시고 자기 거 이제 만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